AI가 버블이다라는 것은 투자를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집행을 해놨지만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성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2023년에도 있었고요, 2024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미국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황수욱입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 촬영을 했을 때는 8월 달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시장은 오른다, 미국 실적 시즌 소화를 하면서 시장에서 우상향을 할 거고, 9월은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시장은 좀 신중하게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 시장 실적 발표의 시즌이 굉장히 좋았어요. S&P 500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 실적을 좋게 발표하는 비율이 과거 5년 평균 한 77%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들이 80%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거는 최근 5년 중에 봤을 때 분기 실적 발표 중에 가장 좋은 수준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좋았냐라고 했을 때 단연 IT 섹터입니다. IT 섹터가 좋았다는 것은 기존의 주도주인 하드웨어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시장의 실적 추정치 상향을 이끌어왔었다는 것을 방증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9월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번 주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이제 소화를 하는데,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는 이제 사실상 전부 소화한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들을 반영하면서 올라왔던 시장의 동력이 거의 다 소화된 가격의 상태가 되는 게 이제 9월 초의 시작이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4번을 보시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S&P 500 12개월 포워드 PR 밸류에이션이 지금 거의 목에 차 있는 상태다. 과거 5년 평균 한 20배 정도 되고요. 지금 시장 기준으로 422.5배 정도 되는데, 그 2배 수준이 과거 5년 평균의 플러스 1표준 편차 수준입니다. 이 1표준 편차 수준을 넘어선 밸류에이션에서는 추가적 우상향이 제한됐었던 게 과거 5년의 경험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소위 표현을 하는 밸류 부담이라는 얘기로 좀 포장이 되면서 시장의 추가 상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기 시계열 차트를 그려보면 EPS 추정치가 우상향되면 밸류에이션도 함께 우상향되어 왔었던 게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난 뒤에 실적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는 환경이 9월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밸류에이션만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점이 9월달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FMC조차도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그 윤곽을 거의 예측을 해서 주가에 반영해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하기도 좀 어렵다. 그 이벤트가 바로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잭슨 홀 회의 파월 의장 연설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그 당시 연설에서 관세 추격에 의한 물가는 일시적인 확률이 높고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둔화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논조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로는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끔 생각하게끔 하는 쪽으로 이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올해 2회 정도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준은 저희 하우스 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페어한 수준이다. 최근에 시장에 있었던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AI가 버블이다라는 것은 투자를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집행을 해놨지만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성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은 이 얘기는 2023년에도 있었고요, 2024년에도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일시적인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AI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8월 셋째 주쯤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하나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림 5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 5,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한국 그 근로자들은 63% 이상이 이미 챗GPT라고 하는 AI를 쓰고 있고, 이 중에 업무에 한정해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50% 넘는 사용률을 이미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쓰임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있기 때문인 건데, 그림 13번을 보시면 7월 달에 나왔었던 MIT 보고서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이 AI를 기업의 비즈니스에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의미한 재무적 성과를 내는 기업의 비중이 5%밖에 안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AI 투자 많이 하는데 이걸로 돈 버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없어서 이거 버블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표 13번을 보시다시피 AI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제너러티브 AI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좀 더 업무에 특정하게 피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피팅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 피팅하는 작업들을 다른 전문 기업들이 하거나 아니면 본인 기업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기업 실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업이 필요한 AI를 피팅을 해서 기업들에게 이제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팔란티어인데, 이 팔란티어가 이 작업을, 업무를 가장 잘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수요가 쏠리면서 팔란티어의 뭐 주가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았고, 실제로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도 주가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팔란티어와 어느 정도 이제 비즈니스가 겹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를테면 서비스나우라든가 세일즈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 아직은 뭔가 기대가 약간은 앞서가 있어서 뭐 일부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뭐 버블이 터져서 위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약간의 기대가 앞서가 있던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뭐 팔란티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서 그런 부진이 관철되고 있다, 오히려 팔란티어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업황의 전반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이 미국 기업들, 특히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우상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가이던스의 상향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 이야기는 작년보다 올해가 뭐 투자 금액은 늘어나지만 그 투자 금액의 성장률이 작년보다 올해는 좀 낮아지는 쪽으로 시장이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올해 초에도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 시장 투자하는 전략에서 좀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을 했었던 건, AI 하드웨어 기업들은 2023년과 4년에 미국 시장을 끌어왔었고 2025년에는 이 하드웨어 기업들의 성장률이 꺾일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성장률이 꺾인다는 것은 1차적인 주가의 변곡점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회를 봐야 된다는 게 올해 이제 초만 하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바뀌게 된 배경이 AI 하드웨어에 대한 쇼티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라는 얘기들이 빅테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었고, 그래서 오히려 성장률이 꺾이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작년과 올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눈높이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그리고 그런 기대를 시장이 하게 만듭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관련한 주식들로 다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된 게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분위기였는데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 하나는, 전력 인프라의 극심한 쇼티지가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한켠에서는 좀 점검을 하면서 시장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 빅테크들 중에서도 뭐 메타와 알파벳 나쁘지 않은 실적 캐펙스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아마존은 이 중에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그렇게 보수적인 얘기를 했었던 배경에는 AI 하드웨어에 대한 초과 수요는 분명한데 전력 인프라가 부족해서 우리가 캐펙스 가이던스를 자신감 있게 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번 실적 시즌에 했었거든요. 이러한 걱정들이 좀 실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 전력원은 원자력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뭐 시장에서 다들 공감하시는 얘기일 거고, 그런데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전력원은 지금 당장 뭐 원자력을 지으면 당장부터 전력계통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빨라야 2028년부터다라는 겁니다. 특히 SMR이라고 하는 대형 원전 대비 건설 기간도 짧고 조금 더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 전력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 개념의 경우에도 2026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한 2년 정도의 건설 기간이 거쳐서 2028년부터 연결이 되는 거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8년부터 원자력이 들어가고 그 전에는 결국 화력 발전 중심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전략원들의 연결이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걔네들이 그 가스 발전이었던 거죠. 이 글로벌에서 가스 발전에 필요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GE 버노바,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표 15번을 보시면요. 이들의 수주 이후에 인도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최근에 5년 이상이다라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당장 지금 가스터빈 필요해 주문할게라고 하면 2030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더 짓고 싶지만 전력이 부족해서 더 짓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빠르면 3분기 실적 시즌에 가서 전력 인프라 부족을 빌미로 기존의 캐펙스를 눈높이를 높였던 애들이 가이던스를 하향하는 경우는 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이던스 상향이 전력 부족 때문에 나타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함께 중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시장 투자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정도로 이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해 드립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아이디어는 이런 전력 쇼티지가 한편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자력도 아직 멀고 가스터빈 발전도 수주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력원들이 최근에 이제 소형 발전기 산업이라든가 이 소형 발전기는 뭐 디젤이나 가스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SOFC라고 하는 연료전지를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새로운 전력원으로 고려를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산업들은 극심한 전력 쇼티지에 뭐 새로운 뭐 투자 아이디어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 좀 유력하게 볼 수 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드리면요.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추세가 뭐 6개월 이상 꺾였었던 경험은 경기 침체 아니면 과잉 공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는 여전히 초과 수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추세의 꺾임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9월의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목에 차 있고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태,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9월 FMC의 경우에는 이미 가격에 충분히 녹아있다는 측면에서 9월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좀 3개월 이상 시기에서 중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전력 인프라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목하자 정도로 오늘 말씀 정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